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지지율이 1위로 올라서는 이른바 윤석열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치권의 움직임도 아주 빨라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정치권의 움직임, 서정욱 변호사님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론조사에서 1위도 하고 또 뭐 갤럽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3위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3강 체제가 확실히 굳어진 상황이고 3위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 조사에 비해서는 월등히 뭐 8% 이렇게 급상승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 있는 대선 주자들 또 각 정당들 또 움직임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 양상이에요. 우선 오늘 유승민 의원, 전 의원이죠. 의원이 아니고 유승민 전 의원이 희망 22라는 어떻게 보면 대선 캠프라고 할 수 있는 개소식을 가졌죠. 여기에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좀 힘을 실어준 것 같아요. 예. 일단 그 윤석열 총장을 뭐 지지율이 급상승한 건 맞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추미애는요. 추미애는 이제 그 뭐라냐면 이게 그 국민의힘에 변변한 후보가 없으니까 뜬 거 아니냐 뭐 이랬는데 예. 제가 이제 그 TV조선 나가서 예. 이것이 정치단에 나가 뭐라냐면 그러면 이게 옛날에는 뭐 변변한 후보가 있었냐 그렇잖아요. 네. 옛날에도 이게 변변한 후보 없었고 지금도 없는데 갑자기 윤석열 총장이 왜 떴느냐 말이에요. 논리가 안 맞잖아 추미애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을 키워준 거는 파라리 추미애다. 저는 탄압 이렇게 보는 거고요. 윤석열 총장이 이제 여당 야당 여권 야권 다 이게 매개 효과로서 상당히 이제 그 대선에 새바람이 지금 불고 있고요. 일단 이제 첫째 그 박사님이 유승민 의원 있잖아요. 전 의원. 예. 네. 뭐 언급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유승민 의원 상당히 저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원래 뭐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 안 했죠. 좀 배신의 아이콘 아닌가. 배신. 아무리 이게 자기 소신하고 배신의 차이가요. 저는 인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배신으로 보거든요. 예. 자기가 이게 그렇게 은혜 입어서 배지를 달았으면 최소한의 주군이 잘못됐을 때 그런 책임지는 자세도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이게 먼저 저는 정치 이념 이전에 인간 안 돼 이게 저는 그런 배신을 보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지지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이제 뭐 또 현실적으로 일부 지지층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다면 이제 뭐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현재 그 출마 표명한 사람은 유승민, 오세훈, 원희룡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개소식에 가가지고 격려해 주는 거 그 자체는 뭐 저는 이해는 합니다. 어쨌든 유승민 의원은 뭐 개인적인 선호와는 관계없이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은 그동안 야당 대선 주자군이 아무도 없지 않느냐 이런 상황을 깨는 그런 역할도 하고 뭔가 좀 활력을 불어줘주는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그 일종의 캠프 개소식을 가진 데 이어서 25일에는 초선 의원 모임에 가서 또 특강을 하고 26일에는 또 김무성 전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마포 포럼에 강연도 있는 등 이제 적극적으로 대선 주자로서의 그런 행보를 걷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대선 주자들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언급을 한 것처럼 뭐 원희룡 제주지사라든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런 사람들도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그렇게 되면은 다른 마음속에만 갖고 있던 사람들 먼저 나섰다가 괜히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좀 주저하던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대선판이 어우러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뭐 윤석열 총장이나 이제 안철수보다 솔직히 너무 이게 저는 뭐 윤석열 총장도 훌륭한 후보로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너무 이제 윤석열 이쪽만 바라보고 있다가 나중에 윤석열 총장이 뭐 정치를 안 한다거나 또는 이게 제3의 길로 다른 선택을 했을 때는 완전히 그 닭조 뜬 개가 지붕만 쳐다보는 이런 격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점에서 이제 그 저희 국민의힘에도 자강 서술하게 후보들의 그 지지를 끌어올려 가지고 윤석열 총장하고 서로 선의 경쟁을 통해서 같이 커나가는 있잖아요. 이 전략은 뭐 상당히 바람직하다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철수나 유승민 있잖아요. 예. 이분들이 처음에는 서울시장까지 거론됐잖아. 예. 근데 본인들이 볼 때는 야, 내가 이게 대권감이 이제 서울시장가 되겠나? 그거는 저는 맞다 봐요. 뭐 안철수든 유승민은 서울시장은 이게 명분이나 그게 안 맞고요. 오히려 이제 대선에 저는 뭐 몸을 풀면서 결국 대선 주자는 이제 많을수록 좋거든요. 예. 어떻게든 이게 다음 2022년은 정말 우리나라의 중요한 해입니다. 한 번만 더 이게 좌파 정권이 연장이 되면요. 나라가 이게 완전히 CVID,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면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국으로 가버려요. CVID. 따라서 어떻게든 정권 교체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저는 어느 한 명보다는 다양한 주자들이 지금 이게 힘을 키워나가는 선의 경쟁하는 이게 맞다. 이래 봅니다.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당내 인사들에 대해서는 조금 지스한다 할까 그런 인식을 가졌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판이랄까 대선 마당 이 마당을 열어주겠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서 뛰어라. 나는 이제 좀 후선으로 말하자면 평풍 역할만 하겠다는 선언을 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정부 여당 사람 아니냐. 그리고 지금은 지지율은 무슨 대권 주자의 지지율이라기보다도 정부 여당 내에서 누가 더 정말 정의롭게 공정하게 하느냐에 대한 평가 아니겠냐 이렇게 하면서 약간 거리두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그렇습니다. 속셈이라고 보세요? 그거는 이제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너무 이게 윤석열만 믿고 있다가 제3의 길을 선택하거나 불출마해버리면 이게 낭패 아닙니까? 그 점에서 저는 이제 그 방향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그 맞다고 보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 윤석열 총장은 정치는 하긴 해요. 제가 보기는. 예.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힘에 꼭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예. 국민의힘에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세력도 많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그 금태섭이나 진중권이 제3의 길을 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 이게 그 국민의힘부터 자강 스스로 이제 후보를 많이 키우면서 물론 이게 나중에는 뭐 윤석열 총장까지 포괄해서 이게 단일화 한다든지 이거는 나중에 문제더라도 그래서 이번에 그 방향은 뭐 그거는 저는 김종인 잘 잡았다 보고요. 그다음에 박사님이나 저희가 김종인 위원장이 마이크 독점하고 본인 사심 있다고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근데 이걸 판을 깔아주는 거 있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예. 원래 그런 역할을 기대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새로운 인물도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얼마 전에 여기 나온 김병민 비대위원은 서울시장 후보감도 그렇고 대선 후보감도 그렇고 물밑 움직임은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거 자칫 띄웠다가 그러면은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만두겠느냐.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서 띄울 수 있는 그 시기. 그 적정한 시점에 띄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이면은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볼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갖고 꽤 김종인 위원장이 카드가 있는 것처럼 또 얘기를 하던데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저도 이제 김병민 잘 알지만 제가 보기에 저쪽은요. 두 명으로 거의 굳어지는 것 같아요. 양강이. 하나는 이제 그 친문의 박주민, 그다음에 비문의 박영선. 예. 결국에 박영선, 박주민 예. 두 명으로 그 후보가 거의 굳어지는 것 같아요. 추미애는 쉽지 않고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그걸 보고 박주민이냐 박영선이냐 뭐 큰 건 둘 다 뭐 큰 건 없지만 그걸 보고 이게 맞춤형으로 저희가 얼마든지 또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서둘 필요는 없다. 미리 요즘 이게 다 충분히 뭐 한 달에 패를 내놓을 필요는 없는 것 홍보가 같아요. 다 가능하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윤석열 얘기도 나왔는데 윤석열 총장도 뭐 정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정치를 한다고 볼 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제3지대론이랄까 이런 쪽에서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뭐 전에 중도 신당론도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윤석열 총장의 가장 큰 지지층은 중도 세력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예. 극우도 아니고 극자도 아닌 그런 중대 세력들 또 합리적 진보라든가 합리적 보수 이런 쪽이 지금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국민의힘 들어가는 것보다도 새로운 정치 세력을 모색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에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처럼 대선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단일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너지를 확
일으키는 그런 전략도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윤석열 총장이나 제 측근들한테 하는 게요. 세 명의 그 반면교사로 삼으면 된다. 세 명. 그게 바로 이제 이해창, 반기문, 황교안이다. 황교안. 일단 황교안 대표하고는 이제 그 법무부 장관과 대검 검찰총장. 평생 검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그때 1위를 달리다가 또 이게 어떻게 그렇죠. 지금은 실패가 상당히 그 어려운 지금 이게 고난의 시기를 맞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황교안 대표의 또 장점과 단점을 배우고 그다음에 반기문도 마찬가지죠. 1등 달리다가 또 이게 완전히 하루아침에 그냥 몰락해 버렸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이게 좀 배우고 그다음에 가장 근접한 거는 이해창 총재죠. 바로 입당해서 이제 그 제3의 길이 아니고 입당했는데 거의 뭐 8년 동안 야당 대통령 하다가 끝내 대통령 못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건 또 장단점이 뭔지 이런 걸 이게 역사 속에 좀 배우면서 본인이 좀 다듬고 반면교사나 타산지서로 삼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도 만약에 정치적인 뜻을 내심으로라도 굳혔다고 한다면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뭐 앞서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사례들이 지금 충분히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심사숙고를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정치 행보를 걸을지 이런 부분은 가닥을 잡아두는 게 본인이 직접 정치에 뛰어들었을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첩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뭐 야당 움직임은 그렇고요. 문제는 지금 민주당도 김경수 경남지사가 사실상 대권주자에서 탈락하면서 어떻게 될 건가. 이낙연, 이재명이는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20% 선에서 지금 정체 상태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뭐 민주당에 사람 많다 그러는데 거기도 서울시장 후보도 마땅한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없어요. 국민들이 저 사람 보면 되겠네 하는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뭐 책사라고 하는 양정철이가 슬슬슬 움직인다. 전에 총선에서 사실은 문재인의 총독으로 민주연구원장을 맡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썰들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총선에 압승을 거두고 표표히 지금 사라졌는데 다시 움직인다.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내년 재보선 어렵다 이런 판단도 내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TV 제가 방송을 많이 하니까요. 대깨문 이게 패널들하고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같이 이게 그 대깨문이나 친문 있잖아요. 에서는 이제 그 이재명과 이낙연 양강으로는 안 된다. 이게 대해서는 이제 이설이 없어요. 전부 다 동의해요. 그럼 왜 안 되느냐? 이재명이는 한마디로 이제 그 믿을 수가 없는 배신한다. 결국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문재인이는 갈 데가 하늘나라 아니면 교도소밖에 없다. 이러더라고 전부 다. 하늘나라 아니면 교도소. 왜? 결국 노무현처럼 된다는 거죠. 이재명은 결국에 문재인을 지켜주겠어요? 다 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계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은 왜 안 되느냐 했더니 이낙연은 이제 그 본선 경쟁력이 없다. 지금 이게 확고한 이낙연층도 없고 지역적으로도 이게 좀 호남층이고 확정성이 없잖아요. 지금 이게 대깨문들이 조금 지지율을 이게 버텨주지만 그렇지만 이게 제3의 후보를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 노는 게 주로 이제 임종석이라든지 하다못해 이게 우광재 있잖아요. 좌희정, 우광재 할 때 노무현의 오른팔 왼팔 할 때 안희정, 이광재 있잖아. 강원도지사. 이광재 이름 되게 좀 거론되고요. 임종석이. 또 이제 통일부 장관 이인영이잖아. 이인영. 그 다음에 요즘 뭐 정치 안 한다고 책 이야기만 한다더니 유시민 너가 책 이야기 하는데 또 존 스튜어트 미래 그 자유론 써가지고 정치 이야기로 가버렸잖아. 왜? 광복절 개천들의 코로나를 위해서 우파 막은 건 정당하다. 자유론. 이렇게 정치 이야기 하는 사람 있잖아. 유시민이는 자기가 정치 얘기를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또 나와서 뻔한 거 아닙니까? 알릴레오에 다시 복귀한 것은 정치 얘기를 하려고 복귀한 건데 그 얘기를 정치 얘기하면은 자기가 약속했던 것을 부정하니까 책 얘기한다면서 그냥 정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하는 거예요. 미리 자유론이 그 우파만 막고 좌파만 허용하고 우파만 막아라 이런 게 미래 자유론에 있습니까? 그럼요. 아니 코로나도 이게 좌우가 있습니까? 바이러스가? 그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거론되는 게 김경수는 아직 살아있는 카드예요. 자기들은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면 우리 민변
우리 그 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 판사 있잖아. 예. 이 사람들이 나머지 절반도 무죄해 주겠지. 이렇게 절반의 진실은 대법원이 밝혀주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절반의 진실은 공직선거법까지 너 어차피 이게 그 유죄가 된다. 그게 진실이다. 제가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하여튼간에 중요한 거는 두 명 양강 이재명 이낙연으로는 안 되고 제3의 후보를 물색하자. 이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언론 보도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이재명 탈당설도 있어요. 어차피 여기서는 선택을 못 받을 바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탈당이라도 해서 독자 세력화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 김경수까지도 완전히 끝나버릴 경우 탈락한다고 결론이 내려지면은 그런 대안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임종석, 이광재 이런 사람들도 거론이 되지만 유시민 나도 뭐 아무런 하자 없지 않느냐. 더 그 사람들 임종석, 이광재보다는 내가 더 선두주자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번에 존 스튜어트 미래 자유론까지 들고 나와서 이제 본격적인 시사 논평을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 지사의 그 탈당설은요, 그냥 근거 없는 억측이 아니고요. 예. 제가 보기에 상당히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아, 그래요? 예. 그런 이게 합리적 예측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이재명 지사하고요. 아까 친문하고는 이게 돌아올 수 없는 강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재명이가 되면 오히려 야당이 되는 것보다 이게 더 심한 탄압을 대깨문들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그 당시에 해경궁 홍씨가 아니고 해경궁 김씨 있잖아요. 김씨가 이제 그 이재명이가 뭐 비밀번호도 안 풀고 여러 가지로 수사를 못했지만 모든 정황을 보면 확률적으로 이게 거의 뭐 이거는 100% 99.999%니까 100%로 이거는 이재명 측이 문준용이 하고 있잖아요. 문재인이 공개한 거다. 이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대깨문들이.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게 대깨문이 절대 이재명을 선택 안 하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당내 후보는 안 되잖아. 근데 이재명이가 나이가 젊으니까 나 이번에 양보했다가 다음 경기도에서 하나 한번 더 하자.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또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면 이제 이재명은 이번에 지지율 1, 2 달릴 때 승부수를 던져야 되잖아. 그렇다면 저는 결국에 탈당해서 신당으로 간다. 그래서 제가 다음 대선은 다자구도가 된다는 게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유시민의 경우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자유론을 가지고 지금 시사 논평을 슬슬 시작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중권 전 교수라든가 또 경남대 김건식 교수 이런 사람들은 자유론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 책을 건성으로 읽고 또 같은 지식으로 자꾸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김정은에 대해서 계몽군지라고 또 얘기를 했다가 논란이 많이 빚어진 것처럼 그런 자유론도 다수 폭정이라든가 다수가 소수 의견 자체를 말살해버리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방점이 있는데 이 그 거꾸로 된 얘기를 지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광복절이나 개천절에 우리 그 자유우파 보수 진영의 그 집회를 막은 거 있잖아요. 그때 그 재인 산성을 쌓아버렸잖아요. 차량 500대에 바리케이드가 10,000개예요. 이게 자유론에 비추어 보면 타당한 거라고 지금 유시민가 지금 개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시민가. 그래서 제가 여기 유시민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유시민한테요. 자, 첫째. 그럼 여기 개천절 광복절에 놓은 사람들은 전부 이게 그 살인자들이고, 이번에 어제 11월 14일 백남기하고 이제 그 전태일이 해가지고 민중대 했죠. 네. 이런 게 좌파들은 민주시민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우파는 전부 이게 살인자고, 너희 살인자를 했잖아요. 너희는 이게 전부 민주투사냐? 이게 제가 첫째 묻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제가 유시민한테 묻는 게요. 야, 우리가 이제 자유우파가 광화문 나가면 경제 성장률이 0.5%가 떨어지고, 너 좌파들이 놓으면 경제 성장률이 0.5% 올라가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에게 광화문 집회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0.5% 떨어졌다고 말도 안 되는 개변했잖아요. 이런 걸 이게 유시민은 비판을 못하고 오히려 개변에 동조하는 정말 저는 근데 문제는요. 유시민처럼 이게 개변이 대깨문한테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게 막말이나 막 이런 개변이 먹히는 이게 참 우리나라의 저는 비극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유시민의 이야기가 대깨문들한테는 사람에 대한 좌표 찍기도 하는 것이고 어떤 행동 방향의 지침서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치적 프로파간다, 선동수를 지금 펴고 있는 게 유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시민도 경우에 따라서는 김경수까지도 낙마를 한다면은 나라도 나서는 수밖에 없다. 전에 양정철이가 얘기했잖아요. 조국 오고 저 유시민한테 그때 무슨 콘서트인가 토크 콘서트에서 두 사람 다 그동안 벼슬도 했고 그랬으니까 정치에 나서서 큰일을 해라 이렇게까지 권유도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양정철이가 최근에 물밑 움직임을 하면서 이낙연, 이재명뿐만 아니라 정세균, 임종석, 김경수 다양하게 만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뭔가 조율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당장은 내년 재보선에 누구를 보낼 것인지 어떻게 대처할 건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양정철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는 원팀, 한 팀이다.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이재명하고 이낙연으로 안 되니까 제3후보를 이렇게 물색하는 과정에 있고요. 아마 이제 양정철에 대해서는 이제 그 노영민의 후임으로 마지막 이제 비서실장을 하지 않겠나 이런 이제 추측과 또 하나는 이제 그냥 양정철은 뒤에서 배후에서 책사했잖아요. 백의종군하는 이런 이제 두 가지 지금 추측이 있는데요. 뭐 제가 보기에 양정철이는 양지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비서실장이나 공식 직책은 안 가질 거고 이 양정철의 특징이 뒤에서 엄연하게 어떤 게 그 책략이나 공작 꾸미는 거 있잖아요. 음모 꾸미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뭐 좋게 말하면 책 사고 뭐 어쩌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음모꾼, 모사꾼이란 말이에요. 모사꾼. 저는 이게 이번에 4.15 뭐 부정선거 논란도 많잖아요. 그게 모든 그 관건 뭐 동원하고 모든 부정선거의 원흉은 양정철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양정철이 또 뒤에서 모사꾼처럼 역할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게 한 팀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후보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모셔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뭐 부정선거 이런 건 획책하지 않겠죠. 뭐 지난 총선 가지고도 양정철이가 뭔 일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는데. 근데 부정선거라는 게 다양한 부정선거 유형이 있잖아요. 뭐 완전히 표 바꿔치기 뭐 전산 조작부터 그게 아니고 이제 돌면서 관건선거 협약 맺고 이런 것도 많잖아요. 선관위 움직이고 이 모든 넓은 의미의 부정선거로 보면 양정철이가 주범 맞는 거예요. 그런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미국도 트럼프가 부정선거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 들었는데 뒤에서 모사를 너무 꾸미다 보니까 자꾸 그런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총장의 급 부상으로 인해서 역시 매기 효과를 강력히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치권이 부산하게 움직임에 나서고 있고 과연 앞으로 한 1년 반 정도 대선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훨씬 더 대선전이 앞당겨져서 조기에 과열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도 낳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